물리학 2 6장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네요. 자, 어떤 과목이든지 처음 배우게 될 때는 정의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에 나오는 정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건 이제 쿨롬 법칙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하라는 게 있죠.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는 알고 있죠. 전하를 알기 위해서는 원자를 보면,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플러스로 되어 있고,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같은 숫자가 돌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원자에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면 하나는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플러스 전하가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나온 전자들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대표적으로 전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남아있는 이온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라는 게 있으면 이 전하들이 서로 힘을 미치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전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하가 있으면 전하의 크기를 표시해야겠죠. 전하의 크기를 표시해 주는 게 전하량입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크기니까 단위가 있겠죠. 쿨롬이죠. 그래서 물질이 가지는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 그런다. 이 단위는 쿨롬을 사용한다. 그리고 1쿨롬은 도선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얘가 1초 동안 지나간 전하의 양을 1쿨롬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페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류의 단위고, 원래는 이제 1암페어가 1쿨롬 per 세컨, 전하가 1쿨롬이 1초 동안 지나가는 양을, 전류를 우리가 1암페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가 있으면 얘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제일 작은 전하량이 있고 모든 전하는 그거의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 그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니까 보통 2라고 표시를 해주고, 얘는 1.602 곱하기 10-19성 쿨롬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한 10의 19성계가 모여야지 1쿨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1쿨롬이라는 전하량은 엄청나게 큰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체라는 게 있죠. 대전체는 말 그대로 전하를 띈 걸 대전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 대전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대전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핵과 전자인데 전자들이 떨어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보통 이동을 하고 이온들은, 플러스 전하들은 그게 이동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전체가 된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동해 가지고 전자가 많아지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전자가 적어지면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체는 전자가 이동해 가지고 플러스가 더 많으면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많으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전기라는 게 있죠. 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전기 같은 거 있죠. 어두운데 정전기가 있으면 불이 반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마찰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해 가지고 대전이 되는, 위에 대전차에 대전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마찰 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유리나 이런 봉에다가 명주 같은 걸 문지르면 어떤 거는 플러스 대전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대전이 되죠.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가 마찰을 시키는 거니까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뛰는 걸 마찰 전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이 있네요. 이제 전기력은 말 그대로 힘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이 전기력에서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전기 파트를 배우는 거죠.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종류의 전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같은 전하 길이는 밀어내고 같은 전하 길이는 밀어내니까 이걸 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하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가 있어도 얘는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두 개가 서로 당긴다. 이런 것들을 전기력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의 목적인 쿨롱의 법칙이 나오네요. 자, 쿨롱의 법칙은 이런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량적으로 기술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그랬죠. 그때 작용하는 힘을 F라 그러면 F는 K 비례당수 K에다가 R 제곱분의 Q1, Q2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하량이 Q1, 두 번째 전하량이 Q2고 이 떨어진 거리가 R일 때 힘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비례상수 K는 쿨롱 상수라 그러고 K는 8.99 곱하기 10의 9성 뉴턴 메타 제곱 퍼 쿨롬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쿨롬의 법칙은 얘는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은 거죠, 그죠? 이제 물리적 현상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E는 MC 제곱 이런 것들은 실험으로 알아낸 게 아니고 먼저 상대성 이론을 계산하다 보니까 정지 질량이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게 MC 제곱이라고 그걸 만들어냈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찾아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이런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찾아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 얘가 R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곱하기 Q2에 비례하는지는 나중에 물리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낼 일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쿨롱 상수는 K로 나타내는데 8.99 곱하기 10의 9성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롬의 제곱이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기장이 있네요. 전기장은 영어로 하면 electric fiel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는 거는 field라는 게 운동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온 세상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실 때 여기 전화가 하나 있어요. 전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다른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얘가 힘을 어떻게 받을까요? Q2가 딱 왔는데 Q2가 보기에 저 멀리 Q1이 있네. 이 거리가 얼마네? 그러니까 나는 힘을 얼마를 받네. 만약 이게 플러스 얘도 플러스면 그러면서 이쪽으로 힘이 밀릴까요? 아니면
갖다 놓는 순간 얘는 힘을 받을까요? 당연히 Q가 오는 순간 Q 프라임이 오는 순간 Q에 의해서 힘을 받겠죠. 멀어지든지 당겨지는 힘을 받겠죠. 그럼 Q 프라임 입장에서는 이 멀리에 Q가 있는지 없는 플러스 Q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순간에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 전기장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Q가 있을 때 이미 온 세상은 이 플러스 Q에 의한 영향력으로 힘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Q 프라임이 딱 오자마자 얘는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장애 개념이다. 그래서 플러스 Q라는나 뭐 어떤 Q가 전하가 하나 있을 때 이 영향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다른 Q 프라임이라는 놈이 가면 얘가 가는 순간 힘을 받는다. 얘가 통신을 해가지고 아 저기 뭐가 있으니까 힘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 개념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대요. 뭐 저게 말이 되나?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장이라는 거, 중력에 대해서도 중력장이라는 게 있다. 그 질량 M1, M2가 있으면 얘네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밀어내야지, 당겨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가는 순간 M1, M2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전기장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기장은 이제 어떤 군데 전하가 있을 때 이게 R만큼 떨어진 데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1쿨롬이 받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는 K R 제곱분의 Q1, Q2였는데 이 Q1에 의한 전기장은 E는 K R 제곱분의 Q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1이 여기 있으면 R만큼 떨어진 데서 1쿨롬의 전하가 받는 힘이 전기장이다. 그러면 전기장은 Q분의 여기 Q 프라임이라 그러면 Q 프라임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F가 있으면 전기장이 E가 있으면 F는 E 곱하기 Q 프라임. 그러니까 전기장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 Q 프라임을 넣으면 그 지점에서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위에가 뉴턴이고 밑에가 쿨롬이 되겠죠. 뉴턴 퍼 쿨롬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이제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를 아시면 되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양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은 벡터양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이제 방향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좌표를 그릴 때 플러스 x 방향은 이쪽으로 하자, 플러스 y 방향 이쪽으로 하자 그런 거 같이 전기장의 방향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플러스 전하가 힘을 받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Q를 하나 갖다 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고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전하가 있을 때 점전하는 점의 한 점에서 전하 플러스 Q나 마이너스 Q를 가진 걸 점전하라 그러죠, 그죠? 점전하 주위에 전기장을 보면 자 우리가 F는 K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라 그러면 라지 Q와 스몰 Q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을 E라 그러면 E는 K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점에 있으면 플러스 전하는 바깥쪽으로 힘을 받겠죠.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얘도 바깥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Q가 있으면
플러스 Q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으면 플러스 Q는 여기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가 있으면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나타내는 게 이제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말 그대로 전기력이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아까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을 위해서 나타냈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정의는 전기장에서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표시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표시해 줘서 이걸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려준 전기장의 방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선의 특성이 있는데 얘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력선의 특성은 첫 번째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전기력선이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에서 멀어지고 마이너스로 다가가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전기력선이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인데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은 안 생기고 항상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있으면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은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이 지점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이거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력선이 이제 곡선으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선이지만 이 다른 부분에는 이제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이 지점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여기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는 위쪽으로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전기장의 이제 크기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단위 면적을 그려 가지고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면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는 단위 면적을 하나 그려가지고 똑같은 면적을 그렸을 때 여기에 지나가는 전기력선이 많으면 전기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봤을 때 1과 2를 비교하면 2에서가 같은 면적에 전기력선이 더 많네.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직관적으로 이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단일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죠? 플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이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마이너스는 요게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뭐 여긴 나오고 여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크기 차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2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크기가 QQ로 같은 경우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가는데 밀도가 서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갈 텐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면적을 봤을 때 2Q에서 나오는 게 1Q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세기는 요한 단위 면적을 그려 가지고 더 많이 지나는 애가 전기장이 더 크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평행판 축전기나 이런 거 배울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전기장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아직 정전기 유도는 배우지 않았는데 전기장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도체구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하고 플러스는 도체구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도체구가 들어왔을 때는 전기장이 변화가 생긴다. 이 도체구에 전하가 정전기 유도가 생겨서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이 나와 있네요. 정전기 유도는 도체일 때이고 유전 분극은 우리가 부도체라는 표현도 쓰고 절연체라는 표현도 쓰고 유전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고 절연체는 얘도 똑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걸 절연체라고 하고 유전체는 유전 분극이 생겨가지고 전하는 흐르지 않는데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걸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는 같은 성질을 갖는 애들이 다르게 불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전기 유도는 정전기니까 멈춰 있는 전기죠. 또 자유전자가 있는데 전하가 막 흘러다니면 우리가 전류가 있을 때는 정전기가 아니고 멈춰 있는 전하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특성들을 보기 위해서 도체와 절연체가 나와 있네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른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들이 있죠.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백금, 은, 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들이 전류가 잘 흘러서 얘네들은 도체라 그러죠, 그죠? 도체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자유전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유전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떠다닐 수 있는 놈들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전자라서 자유전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하들이 도체의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전하는 다 앞에서 나온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전자들이 이온들은 못 다니고 전자들만 다니죠. 그리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도체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그림도 있었는데 어떤 도체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나왔던 것 같이 전기장이 있다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들이 이 안에 있을 텐데 이 마이너스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도체들이 서로 밀어내 가지고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바깥쪽으로 다 밀려나겠죠. 이 안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도체는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모서리 쪽에 다 전하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몰리는 게 힘을 안 받을 때까지 움직이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힘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도체 내부에서는 F가 0이고 따라서 E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자유전자들이 다 옆쪽으로 밀려나서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밀려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면 이 도체는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절연체가 있는데 얘는 앞에하고 비교하면 자유전자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종이 여러 가지가 이제 부도체가 금속보다는 부도체가 더 많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절연체에도 엄청나게 큰 온도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전기장이 엄청 가해졌을 때는 전하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자유전자들이 좀 옮겨 다닐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배울 때 우리가 이 아래쪽에 컨덕션 밴드가 있고 위쪽에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하들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 위까지 올라가야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갭이 작아가지고 전하가 잘 흐르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밑에 있는 전자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위쪽이 컨덕션 밴드가 되는데 여기가 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절연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연체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유전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전체가 되면 전하는 흐르지 않는데 전기장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치 전하가 끌리고 밀어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 줄 때 우리가 유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전기 이제 자유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절연체라고 부르고 전기장 측면에서 보면 유전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이 있네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일어난다. 이때는 이제 자유전자가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이 정전기 유도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애를 도체에다가 가져가게 되면 얘가 도체예요.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그럼 반대쪽은 자유전자들이 옮겨갔으니까 원래는 이제 얘가 중성이었죠. 근데 전자들이 왼쪽으로 가고 플러스들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제 플러스들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유전자들이 이동돼 가지고 전하를 띠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이제 유전 분극은 절연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극성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똑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유전체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이 유전체에서는 자유전자들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치 자석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놈들이 얘가 일렬로 이제 줄을 서면 이쪽이 방향이 거꾸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네, 이건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끝쪽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자유전자가 이동한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걸 유전 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기장이 생기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갖다 대고 만약에 여기에 도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쪽이 이쪽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도체가 다시 정전기 유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유전체들도 절연체들도 이런 유전 분극 현상이 있어가지고 전기장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도체가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것들을 보면 뭐 응용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정전기 유도를 응용한 거 보면 일단은 전기 집전기가 있네요. 집전기는 우리가 이제 먼지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먼지들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라고 만드는 걸로 방전을 시켜주면 먼지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로 대전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진 장치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가해주든지 마이너스를 가해주면 여기서 대전된 애들이 와서 먼지들이 이제 달라붙겠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먼지들을 전하를 띠게 대전시켜 가지고 잡아주는 걸 전기 집진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 도장이 있네요. 자, 도장은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인트 칠을 하려면 어떤 표면에다가 페인트 입자들이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붙겠죠, 그죠? 그럼 이 입자들을 또 대전을 시켜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둘 중에 하나로 대전을 시키면 여기에 반대 극성이 있으면 다른 극성의 애들이 가서 이제 여기다 붙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전 도장이라 그래요. 전기력을 띤 놈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걸 정전 도장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포장 랩이 있죠. 포장 랩 같은 거는 딱 붙이면 표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 약간의 정전기를 띠게 하면 이런 용기에다가 포장 랩을 이렇게 씌우는데 얘가 여기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전기를 띠고 있으면 잘 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게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정전기가 있으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민한 전자 소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전기가 있으면 오작동을 하든지 터진다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정전기 대표적인 거 보면 머리카락이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불 같은 거 보면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폭발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전기는 주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정전기를 없애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 피해를
줄이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유소에 보면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패드라는 게 있어요. 주유할 때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있고 기름 자체가 아니고 그 이제 유증기라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기름 가스들이 항상 그 위에 차 있어요. 얘는 날아가기도 하는데 기름을 넣다 보면 항상 기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가스처럼 차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전기 같은 게 불꽃이 팡 튀면 화재에 이음이 있겠죠, 그죠? 사람 몸에도 정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정전기 방지 패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레침 같은 거 있죠. 피레침도 이제 우리가 번개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어디로 번개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나 나무 같은데 주로 이제 번개가 치기도 하는데 건물에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건물 제일 꼭대기 지점에다가 이 피레침 같은 걸 놔두면 이쪽에 전기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전류가 쏠리게 해서 피해를 줄이고 있는 거, 이건 이제 피레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전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원리를 보면 일단 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방전은 전하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전 방전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전기를 집어넣으면 충전이라 그러고 거기서 전기를 다 빼서 쓰는 걸 방전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전하가 쌓여 있을 때 그 전하를 빼내는 걸 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을 이용한다든지 방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접지 땅에다가 컨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큰 호수 같은 게 지구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자체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게 0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제 묻혀지면 접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 몸이라든지 어디에 정전기가 있을 때 얘를 땅으로 끌어내는 걸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접지를 시켜서 쌓여있던 정전기들을 없애준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복사기 같은 것도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죠. 복사기가 있으면 우리가 잉크가 뿌려가지고 글자가 있는 부분에는 붙어야 되고 글자가 없는 부분에는 잉크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 전하를 띄게 해가지고 우리 잉크들이 어느 부분에는 붙고 어느 부분에는 붙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정전기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전기장하고 정전기 유도 그리고 유전 분거 이런 기본적인 다음 장에서는 뭐 전압, 전류, 저항 뭐 그런 실제 흘러가는 전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이번 장은 전기에 기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들의 정의와 전기에 사용되는 정의들과 그리고 얘네들의 뭐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